대학교 3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결정했다. 할머니 댁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그동안 바쁜 학업 때문에 찾아가지 못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그런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3시간을 달려 드디어 도착했다. 할머니 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할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넓은 들판과 고요한 숲 그리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채소밭이 어우러진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할머니께서는 과일을 깎아주시며 밤에는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라 구하셨다.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네 할머니, 도시에서 왔으니 일찍 잘 거예요 라고 답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나뭇가지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이겠거니 하며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에는 누군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을 깊이 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괜찮다고 웃어 넘기셨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밤에는 일찍 들어가 쉬라고 하셨다. 낮 동안 나는 근처 산책을 하며 경치를 즐겼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시선이 신경 쓰여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보이는 건 나무와 풀뿐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고 나도 피곤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연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꿈이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면서 귀에 꽂혔다. 민지야, 민지야. 누군가 잔잔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에 겁을 먹고 정신을 차려 방불을 켰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던 중 문득 할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방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며칠 후 더 이상 그 이상한 기분을 견딜 수 없어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아쉽지만 이해하신다며 나를 배웅해 주셨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할머니는 작은 펜던트를 주시며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라. 너를 지켜줄 거야 하셨다. 서울로 돌아온 후 대학 생활은 여느 때처럼 바빴고 시골에서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 집 이후로 가끔씩 비슷한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도서관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더 잦아지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조심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를 살펴보니 그 안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가족을 지키는 자의 이름으로. 나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보았던 모든 이상한 광경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후로 할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펜던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할머니의 마음을 느끼고자 했다. 할머니의 기도는 멈추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상한 목소리를 가끔 듣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의 사랑과 걱정 속에서 나를 지켜온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밤이 깊어가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박제된 이야기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의 경험담이었다. 청년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마을은 평범해 보였지만 곳곳에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개들이 짖는 일이 잦았는데 개들의 울부짖음은 듣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매서운 소리에 대해 얘기하기를 꺼려했다. 청년은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호기롭게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청년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 내부는 습하고 찬 기운이 감돌았으며 벽에는 오래된 흉물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몇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낸 후 친구들은 집 밖으로 나왔지만 청년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날 밤 청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벽에 걸려 있던 그림 중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그림에는 섬뜩한 모습의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년은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방을 돌아다니는 듯한 기척을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 뒤로 그 그림 속 남자의 희미한 모습이 비쳐 보였다. 점점 더 불안이 쌓여갔고 청년은 점차 지쳐갔다. 그리고 어느 밤 청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그 오래된 집에 다시 방문했다. 그 집 내부에는 끝이 없는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는 고풍스러운 문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청년은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고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청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보니 그림 속의 남자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의 자리에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자신이 그림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청년은 공포에 질렸고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이야기를 쓴 사람은 자신을 청년의 친구라고 소개했으며 실제로 청년이 실종된 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게시물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괴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시 그 오래된 그림의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청년의 두려움에 찬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후 그 게시물은 곧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개들이 싸늘한 울부짖음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마을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과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수많은 공포 사건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을 피하려고 했고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주민만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가족은 부모님과 두 딸, 이렇게 네 식구였다. 아버지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낡고 오래된 2층 집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웃 주민들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갔다. 집은 겉모습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감 있는 느낌을 주었지만 어딘가 모를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딸들이 한밤중에 발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딸들이 낡은 집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안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엄마는 어느 날 한밤중에 다락방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구슬픈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 소리가 들리자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어깨를 스쳤고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내갔다. 온 가족이 놀라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며칠 후 가족들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얽힌 기묘한 전설을 듣게 되었다. 그 집에는
오래전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사라진 연인을 기다리다가 끝내 연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 집에서 홀로 삶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치 그들의 결정을 막기라도 하듯 악몽 같은 일이 발생했다. 전깃불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창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발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이다. 가족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들을 도와주었다. 결국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으며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기묘한 장소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낡은 집의 기괴한 소음이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 집에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며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든다.